내 이름은 지은이다. 48세가 되던 해 나는 남편의 침묵을 읽는데 제법 능숙하다고 생각했다. 시간이 지나면서 그의 무심함과 농담을 구분할 수 있게 되었고, 그냥 내버려 둬라는 말 뒤에 숨겨진 감정을 알아챘다. 그런데 그 금요일 저녁, 53세인 남편 준호가 평소처럼 실수 하나 없는 깔끔한 서류철처럼 차갑게 "오늘 저녁 같이 식사할래?" 라고 물었을 때 나는 아무 감정을 읽지 못했다. 초대도 기쁨도 없었다. 우리는 경상남도 통영의 작은 해안 마을에 산다. 그런데 그날 밤 지영이와 지훈 부부가 이사간 통영 외곽의 한 한옥에서 만나기로 했다. 지영이는 46세, 웃음소리가 자유롭고 거침없으며 진실을 말하는데 주저함이 없는 친구다. 지훈은 36세에 키 크고 검은 머리를 가진 남자로 언제나 정직한 에너지를 품고 있다. 그는 요리를 한다. 지영이는 그를 짧지만 뜨거운 여름 같다고 표현한다. 나는 검은색 실크 원피스를 입었다. 어깨끈은 가늘고 등은 살짝 드러내어 내 피부가 아직 살아있음을 스스로에게 상기시켰다. 발에는 샴페인 빛깔의 낮은 굽구두를 신고 섬세한 세로 무늬가 들어간 투명 스타킹을 신었다. 내가 좋아하는 은밀한 패티시 중 하나인데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 오직 알아야 할 사람만 알아채는 그런 거다. 목에는 카자흐스탄에서 가져온 파란 구슬이 달린 은목걸이를 걸었고 귀 뒤에는 장미 오일 향수를 살짝 뿌렸다. 머리는 높게 올려 묶어 일명 무심한 듯 정돈된 스타일로 귀가 잘 보이도록 했다. 준호의 눈빛은 마치 잘못 연 달력 페이지를 본 듯했다. 예쁘다는 말 대신 가자 한마디만 남겼다. 그 한옥은 나무와 유리로 따뜻한 분위기를 자아냈다. 벽난로와 숨결 같은 촛불, 테이블 위에는 라벤더 가지들이 흩뿌려져 있었다. 지영이는 환한 미소와 함께 나를 안아주며 마치 붉은 카펫을 깔아준 듯했다. 지훈은 부엌에서 와인을 든 채 미소를 띠며 나를 부르듯 내 이름을 부르곤 했다. 가방을 한 손에서 다른 손으로 옮기며 갑작스러운 등골 서늘함을 숨겼다. 가벼운 말들로 시작했다. 일, 여행, 시간 같은 주제들로 감정을 숨겼다. 지영이는 음악처럼 우리 주위를 돌며 준호의 어깨를 살짝 건드리고 그의 건조한 농담에 조금 더 크게 웃으며 와인을 따라주기 위해 몸을 숙였다. 나는 보고도 침묵했다. 지훈은 내 맞은편에 앉아 차분하지만 전기가 흐르는 듯한 긴장감을 풍겼다. 그의 시선은 드물었지만 한 번 마주치면 오래 머물렀다. 빵을 자르는 손놀림조차 의도가 담겨 있었다. "새집이 좋지?" 지영이가 말했다. 오래된 친구도. 준호가 건조하게 덧붙였다. 그리고 아직 모르는 것들도. 지훈이 말을 이어갔다. 나는 와인을 한 모금 마셨다. 그 와인은 익고 대담했다. 얼굴에 용기가 올라왔다. 대화는 여행에서 레스토랑 그리고 커플 이야기로 흘렀다. 대부분 사람들이 문제는 열정이 자연스럽게 다시 길을 찾는다고 믿는 거야. 준호가 거만하게 웃었다. 나는 식기를 가지런히 정리했다. 그게 내 세상을 정리하는 방법이다. 너는 지은, 어떻게 길을 지키고 있니? 지영이가 날 찔렀다. 나는 일요일에 구운 고기라고 말할 뻔했지만 침묵이 나를 멈췄다. 지훈이 살짝 몸을 기울였다. 우리 테이블 구석이 작은 비밀 장소가 된 듯했다. 가끔 누군가가 너를 아직도 보고 있다는 걸 기억시켜주면 충분해. 그의 발끝이 내 발을 슬쩍 건드렸다. 우연인 척했지만 그 접촉이 도망가지 않고 머물렀다. 조심스럽지 않았다. 존재감이었다. 내 몸은 생각보다 먼저 반응했다. 몇 번이나 살짝 물러났다가 다시 다가갔다. 그는 기다려주었다. 내가 돌아왔을 때 망설임은 없었다. 좁은 원피스 옆선과 그의 단단한 다리 사이에 온 세상이 들어왔다. 지영이는 모든 걸 알아차리는 사람이었다. 그녀가 일어나 접시를 치우고 나서 지하실에 특별한 게 있다고 했다. 준호야, 내려가서 골라보자. 그는 나를 보지 않고 일어났다. 일만 하는 사람이었다. 우리는 지훈과 둘만 남았다. 촛불이 보이지 않는 바람에 흔들렸다. 괜찮니? 그가 물었다. 응. 그 표정은 아니고 그의 눈은 웃었다. 입술이 아니라 눈이 웃는 그런 웃음이었다. 오랜만에 누군가에게서 터치받지 못한 사람처럼 보였다. 내 이름이 내 입에서 완전하게 울렸다. 일어나서 화장실에 가서 세수를 하고 지영이에게 두통약을 부탁하고 어떤 출구를 찾아야 할까 생각할 수도 있었지만 나는 그대로 있었다. 그의 손이 테이블에서 잔 냅킨, 그리고 내 손목 가까이까지 미끄러졌다.
닿기 직전에 멈췄다. 무언의 질문 같았다. 나는 숨결로 대답했다. 피부가 닿았다. 충격이 아니라 인식이었다. 딱 두 손가락 단지 1초. 그것만으로 내가 잊고 있던 것을 되찾았다. 나는 몸이 있음을, 그리고 몸이 기억을 가지고 있음을 알았다. 지영이가 병을 들고 준호가 따라올 때 지훈은 자연스럽게 손을 뺐다. 내 손은 허공에 머물렀고 누구도 보지 못한 죄책감을 품고 있었다. 와인을 다시 따르고 웃었다. 지영이는 마치 디저트 이야기를 하듯 던졌다. 커플들이 습관을 바꾸면 어떻게 될까? 여행이 늘겠지. 준호가 느긋하게 말했다. 아니면 하룻밤에 침대가 바뀔 수도. 그녀가 미소 지었다. 마치 벨벳밤처럼. 나는 떨지 않았다. 차가움에는 준비됐지만 불꽃에는 아니었다. 웃음이 가늘게 새어나왔다. 지훈은 웃지 않았다. 준호는 무엇이 이기는지 판단했다. 지영이는 그의 어깨에 턱을 기대며 너무 친밀하게 말했다. 내 안에서 오래된 질투와 해방감이 부서졌다. 우리는 거실에 있는 오래된 턴테이블 근처로 옮겼다. 낡은 비닐판에서 나오는 한국 재즈가 따뜻하게 속삭였다. 지영이는 준호에게 예전에 다녀온 안동 축제 사진을 보여달라고 했다. 둘은 너무 가까이 앉아 웃었다. 나는 없었다. 지훈이 와인을 더 따르며 말했다. 아니요라고 말하려 했지만 하지 못했다. 말하지 않아도 되는 것들이 있죠. 그가 잠시 내 눈을 보며 속삭였다. 하지만 해야 할 것도 있고 해선 안 될 것도 있죠. 나는 대답했다. 누군가가 네가 조심만 하는 삶이 전부가 아니라고 알려줄 때까지는. 그의 입에서 조심이란 단어가 잘 맞지 않는 옷 같았다. 나는 숨을 쉬기 위해 베란다로 나갔다. 밤은 포도와 젖은 정원의 냄새로 가득했다. 그의 발소리를 듣기도 전에 느꼈다. 차가운 난간에 기대어 경계를 찾았다. 내 안의 경계는 흐려지고 있었다. 지은, 그가 불렀다. 너무 가까워서 작은 것들이 보였다. 턱선, 밝은 입술에 난 흉터, 고집스러운 머리카락 한 올. 아무것도 증명할 필요 없어. 그에게도, 나에게도. 알아? 그럼 넌 어떻게 할 거야? 나는 비뚤어진 미소를 지었다. 넘어졌다가 다시 일어나는 사람의 웃음 같았다. 머문다. 그의 말과 입술 사이 거리는 너무 짧아 웃음이 났다. 첫 번째 접촉은 빠르고 거의 실수 같았다가 순간 바로잡혔다. 두 번째는 실수가 아니었고 세 번째는 진실이었다. 거칠지 않았다. 확실했다. 그의 손이 내 몸으로 미끄러져 내 피부가 언제나 진실을 말하는 곳에 닿았다. 숨을 멈추고 내쉬었다. 나는 달라졌다. 물러서고 또 한 걸음, 두 걸음. 내가 시작했다. 알아. 그래서 멈출게. 그가 말했다. 그가 멈췄다. 관대함은 때로 충동보다 더 아프다. 나는 다시 안으로 돌아가서 얼굴을 씻고 머리를 묶고 지은이라는 이름 아래 감정을 숨겼다. 물을 마시며 손의 떨림을 가라앉혔다. 내 안은 지진 같았다. 지영이가 내 상태를 잴 때 그 눈빛이 친구만이 줄 수 있는 정확한 척도였다. 괜찮아? 응, 모든 게 달라졌어. 그녀가 내 말을 대신해 속삭이고 나에게 윙크했다. 준호가 몸을 쭉 뻗었다. 늦은 밤이었다. 지훈이 설거지를 하며 커피를 권했다. 아니, 내 심장은 충분히 뛰고 있어. 나는 말했다. 통영으로 돌아오는 길, 준호는 건물, 퍼센트, 도로 보수 이야기를 했다. 나는 바깥의 빛을 보며 지켜지지 않는 약속들을 생각했다. 손가락이 목덜미를 찾았다. 너무 뜨거웠다. 집에 도착해 구두를 벗고 의자 위에 원피스를 걸쳤다. 나는 속옷과 립스틱 자국만 남긴 차에 거울을 봤다. 죄책감은 없었다. 두 선이 만나는 점처럼 새로운 각도가 보였다. 내 전화가 침대 옆 탁자에서 진동했다. 모르는 번호였다. 자고 있니? 도시가 나와 함께 숨쉬고 있었다. 준호는 이미 등을 돌리고 코를 골았다. 아니라고 썼다. 그리고 불을 껐다. 어둠은 아직 일어나지 않은 모든 일로 가득 찼다. 하지만 나는 그 일이 내일 혹은 조만간 반드시 일어날 것임을 알았다. 오늘 밤 침묵은 새로운 언어를 배웠고 나 역시 배웠다. 다음 날 새벽 해가 통영 앞바다의 작은 섬들을 부드럽게 감싸기 전 나는 이미 깨어 있었다. 몸은 지난 밤의 불씨로 따뜻했고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이 내 피부 밑에서 꿈틀거리고 있었다. 머릿속을 정리하려고 서랍을 정돈했다. 생각을 정리하는 데는 항상 정리된 공간이 도움이 되니까. 준호는 부엌을 지나가며 정확히 탁자 한가운데에 커피 잔을 놓고 말했다. 오늘 밤까지 미팅이 있어. 질문도 시선도 없었다. 오직 일정 관리뿐이었다. 점심 무렵
지영이에게서 메시지가 왔다. 오늘 저녁 다시 우리 집으로 와. 안 마신 와인 병들이 있어. 준호가 내 스마트폰 화면을 보고 먼저 답장을 보냈다. 간다. 우리에게는 산만함이 필요했다. 나는 산만함이 필요하지 않았다. 아니, 모두보다 더 필요했을지도 몰랐다. 린넨 셔츠를 꺼내 입었다. 우윳빛 크림색, 소매를 3사로 걷고 모래빛 하이웨이스트 팬츠와 그 아래엔 얇은 그래파이트 실버 레이스 속옷 세트를 입었다. 목에는 예쁜 작은 분홍 장미가 달린 은목걸이를 걸고 장미 오일과 레몬 껍질 향수를 손목과 귀 뒤에 살짝 뿌렸다. 발에는 낮은 가죽 뮤를 신었다. 가끔 욕망은 발끝에서부터 온다는 걸 알기 때문이었다. 동영의 한옥은 여전히 따뜻하게 숨쉬고 있었다. 프라하에서 가져온 카다몬과 구운 붉은 고추 향기가 부엌에서 은은히 퍼졌다. 구식 턴테이블에서 재즈가 조심스레 흘러나왔다. 바늘이 먼지를 튕기며 음악은 살짝 끊겼지만 그 인간적인 결함마저도 매력적이었다. 지영이가 양볼에 크게 키스하며 새로 온 소피아 같아. 근데 더 예쁘네. 라고 농담했다. 나는 예의상 웃었다. 부엌에서 지훈은 숯불 같은 앞치마를 두르고 있었고 팔목에는 오븐과 냄비 자국들이 희미하게 남아 있었다. 지은, 그는 내 이름을 말하며 이번에는 내 옆에 앉았다. 그의 천이 약속처럼 옷 사이로 느껴졌다. 준호와 지영이는 예전에 에테르에서 열린 장인 축제 사진을 보며 웃고 있었다. 때때로 지영이는 너무 가까이 준호에게 몸을 기댔고 그녀의 손이 그의 무릎 위에 가볍게 머물렀다. 우연이 아닌 그 친밀함을 나는 알았다. 다시 침묵했다. 요리 좋아해? 지훈이 조용히 내 접시를 보며 물었다. 그의 목소리는 내 발목에 묶인 실 같았다. 노력 중이야. 넌 진짜 원하는 건 다 시도하는 것 같아. 나는 와인을 삼켰다. 준호는 눈치채지 못했다. 지영, 응. 그는 자신에게 미소 지었다. 디저트로 꿀과 부서진 호두를 얹은 구운 배가 나왔다. 지우는 포크를 내려놓고 내 손 가까이로 손을 옮겼다. 닿진 않았다. 단지 가까웠다. 우리 사이의 공기가 속삭임처럼 얇아졌다. 경계의 게임이었다. 몸이 이기고 말이 졌다. 테라스로 나가자. 오늘 밤이 정말 좋잖아. 지영이 제안했다. 그녀가 와인병과 잔을 들고 준호가 따라 나갔다. 나는 지훈과 복도에 남았다. 좁고 나무와 비누향이 섞인 그곳. 어제 생각하고 있었어. 그가 말했다. 안 되는 걸 알면서. 그리고 내 몸에 기대듯 다가왔다. 대답하지 않고 숨을 내쉬었다. 그는 살짝 내 귀에 입을 대며 말했다. 이 향수, 위험해. 목덜미가 전기가 흐르듯 떨렸다. 테라스에선 준호가 열정적으로 숫자 이야기를 하고 나는 투명인간처럼 느껴졌다. 지영이는 너무 가까이서 웃었고 지훈은 내 뒤에 서서 닿지 않을 거리지만 내 허리 가까이에서 따뜻함을 뿜어냈다. 그의 손은 내 몸에서 동전 하나 떨어진 곳에 있었다. 단 한 동전. 섬세한 세로 줄무늬 스타킹이 종아리 위로 당겨지고 은목걸이는 미묘하게 흔들렸다. 우리 사이의 침묵은 척추를 타고 무릎까지 내려와 자리 잡았다. 춤춰요. 지영이가 느린 음악을 틀며 말했다. 그녀가 준호를 끌어당겼다. 그는 마지못해 2초만 저항했지만 곧 따라 나섰다. 나는 앉아서 와인잔을 들고 있었고 지훈이 손을 내밀었다. 받아줘. 나는 못 쳐. 내가 이끌게. 일어나서 그의 손을 잡았다. 그의 손이 허리에 닿았다. 낮고 예의 바른 접촉이었다. 내 몸은 숨을 쉬었다. 처음 몇 걸음은 불안했지만 그가 리듬을 잡자 나는 그냥 맡겼다. 그의 이마는 충분히 떨어져 있었지만 눈빛은 나를 붙들었고 손바닥에 온기가 잊었던 언어를 되살렸다. 음악이 끝났지만 우리는 서둘러 손을 놓지 않았다. 지영이가 박수를 치고 준호는 나를 보지 않고 미소 지었다. 우린 밤새도 할 수 있어. 지훈이 속삭였다. 나는 거의 그래라고 말할 뻔했다. 부엌에서 지영이가 커피를 준비하고 있었고 나는 창문에 비친 내 모습을 바라봤다. 두 눈이 다시 내 눈처럼 보였다. 지훈은 카운터에 기대. 그는 널 못 봐. 그는 내 남편이야. 그런데 너 지금 진짜로 있어. 무방비로 솔직하고 부드럽게. 그 말은 나를 흔들었다. 커피가 마법을 깨뜨렸지만 밤은 늦게 끝났다. 차 안에서 준호는 침묵했다. 그의 손은 평화로웠고 아무것도 변하지 않은 듯 했지만 모든 게 달라져 있었다. 집에 돌아와 슬리퍼를 벗고 차가운 타일 바닥에 맨발로 섰다. 레이스 셔츠는 내 피부에 비밀처럼 달라붙었다. 손가락으로 은목걸이를 만졌다.
핸드백에서 전화가 진동했다. 아직도 내 향기가 난다. 메시지가 떴다. 나는 바로 답하지 않았다. 준호의 등 돌린 모습이 눈에 들어왔다. 나는 그를 신성하게 지켰던 그 등 뒤를 오래 보아왔다. 이게 과연 가치 있는 일일까? 다음날 아침 나는 달라져 있었다. 아침 햇살이 통영의 좁은 골목길을 부드럽게 감싸고 있었다. 창밖으로 들어오는 빛에 눈을 뜨자 나는 이미 달라진 자신을 느꼈다. 거울 앞에 섰다. 거기 비친 나는 예전의 지은이 아니었다. 그날 밤의 침묵과 뜨거움이 내 눈동자에 새겨진 듯했다. 준호는 냉장고에 메모를 붙여놓았다. 오늘 파트너들과 점심, 늦게 돌아올 것이라는 짧은 문구였다. 키보드 위에 놓인 그의 손은 무심했고 그의 말도 무심했다. 사랑해 같은 말은 이미 우리 사이에서 사라진 지 오래였다. 점심 무렵 다시 지영이에게서 메시지가 왔다. 오늘 저녁 우리 집에서 다시 만나요. 나는 속으로 웃었다. 와인 병들이 기다린다는 그녀의 말에 마음 한 구석이 설렜다. 준호는 내 스마트폰 화면을 보더니 먼저 답장을 보냈다. 간다. 그 말에는 약간의 긴장도 기대도 없었다. 그저 일상적인 일정을 위한 한 줄이었다. 나는 긴 머리를 단정하게 묶고 크림색 린넨 셔츠를 입었다. 부드러운 소재가 피부에 닿는 느낌이 좋았다. 소매를 3, 4 정도로 걷어 올리고 모래색 하이웨이스트 팬츠와 함께 입었다. 속에는 은은한 그래파이트 실버 레이스 속옷 세트를 입었다. 목에는 분홍 장미가 달린 은목걸이를 걸고 장미 오일과 레몬 껍질 향수를 손목과 귀 뒤에 살짝 뿌렸다. 발에는 낮은 굽의 가죽 뮤를 신었다. 오늘 밤은 나 자신을 위한 시간이었다. 지영이의 한옥에 도착했을 때 부엌에서는 지훈이 숯불 앞에서 앞치마를 두르고 있었다. 그의 팔목에는 오븐에서 생긴 희미한 상처들이 보였다. 그의 눈빛은 오늘도 진지했다. 지은, 그가 내 이름을 부르며 내 옆에 앉았다. 그 천이 옷 사이로 전해졌다. 나는 은근한 긴장감에 몸이 달아올랐다. 준호와 지영이는 거실에서 안동장인 축제 사진을 보며 웃고 있었다. 지영이는 자꾸만 준호에게 몸을 기댔고 그녀의 손은 그의 무릎 위에 살며시 머물렀다. 나는 그 친밀함을 외면했다. 요리 좋아해? 지훈이 조용히 물었다. 그의 목소리는 내 발목에 묶인 실 같은 느낌이었다. 노력 중이야. 나는 대답했다. 그는 미소 지었다. 넌 원하는 걸 다 시도하는 것 같아. 나는 와인을 한 모금 마셨다. 준호는 알아채지 못했다. 디저트로 나온 꿀과 호두를 올린 구운 배가 테이블에 놓였다. 지우는 포크를 내려놓고 내 손 가까이로 손을 옮겼다. 닿지 않고 단지 가까웠다. 우리 사이 공기가 속삭임처럼 얇아졌다. 경계의 게임이었다. 몸이 이기고 말았다. 테라스에 나가자 오늘 밤 정말 좋아. 지영이가 말했다. 그녀가 와인병과 잔을 들고 준호가 따라 나섰다. 나는 지훈과 복도에 남았다. 좁고 나무와 비누 향이 섞인 공간이었다. 어제 생각했어. 그가 조용히 말했다. 안 되는 걸 알면서. 그리고 내 몸에 기대듯 다가왔다. 나는 대답하지 않고 숨을 내쉬었다. 그는 살짝 내 귀에 입을 대며 속삭였다. 이 향수 위험해. 목덜미가 전기로 떨렸다. 테라스에서는 준호가 숫자 이야기를 하며 열정적으로 말하고 나는 투명인간처럼 느껴졌다. 지영이는 너무 가까이서 웃었고 지훈은 내 뒤에 서서 닿지 않을 거리지만 허리 가까이에서 따뜻함을 내뿜었다. 그의 손은 내 몸에서 동전 하나 떨어진 곳에 있었다. 단 한 동전 거리. 세로 무늬가 들어간 스타킹이 종아리 위로 당겨지고 은목걸이는 미묘하게 흔들렸다. 우리 사이 침묵은 척추를 타고 무릎까지 내려와 자리 잡았다. 춤추자. 지영이가 느린 음악을 틀며 말했다. 그녀가 준호를 끌어당겼다. 그는 마지못해 2초만 저항했지만 곧 따라 나섰다. 나는 앉아서 와인잔을 들고 있었고 지훈이 손을 내밀었다. 받아줘. 나는 못 쳐. 내가 이끌게. 일어나서 그의 손을 잡았다. 그의 손이 허리에 닿았다. 낮고 예의 바른 접촉이었다. 내 몸은 숨을 쉬었다. 처음 몇 걸음은 불안했지만 그가 리듬을 잡자 나는 그냥 맡겼다. 그의 이마는 충분히 떨어져 있었지만 눈빛은 나를 붙들었고 손바닥에 온기가 잊었던 언어를 되살렸다.
음악이 끝났지만 우리는 서둘러 손을 놓지 않았다. 지영이가 박수를 치고 준호는 나를 보지 않고 미소 지었다. 우린 밤새도 할 수 있어. 지훈이 속삭였다. 나는 거의 그래라고 말할 뻔했다. 부엌에서 지영이가 커피를 준비하고 있었다. 나는 창문에 비친 내 모습을 바라봤다. 두 눈이 다시 내 눈처럼 보였다. 지훈은 카운터에 기대. 그는 널 못 봐. 그는 내 남편이야. 그런데 너 지금 진짜로 있어. 무방비로 솔직하고 부드럽게. 그 말에 나는 흔들렸다. 커피가 마법을 깨뜨렸지만 밤은 늦게 끝났다. 차 안에서 준호는 침묵했다. 그의 손은 평화로웠고 아무것도 변하지 않은 듯 했지만 모든 게 달라져 있었다. 집에 돌아와 슬리퍼를 벗고 차가운 타일 바닥에 맨발로 섰다. 레이스 셔츠는 내 피부에 비밀처럼 달라붙었다. 손가락으로 은목걸이를 만졌다. 핸드백에서 전화가 진동했다. 아직도 내 향기가 난다. 메시지가 떴다. 나는 바로 답하지 않았다. 준호의 등 돌린 모습이 눈에 들어왔다. 나는 그를 신성하게 지켰던 그 등 뒤를 오래 보아왔다. 이게 과연 가치 있는 일일까? 다음 날 아침 나는 달라져 있었다. 해가 중천에 떠오르던 어느 날 통영의 골목길은 잔잔한 바람과 함께 어제의 기억을 속삭이고 있었다. 나는 거울 앞에 서서 깊은 숨을 들이쉬었다. 거울 속 내 모습은 예전과 같지 않았다. 그날 밤의 불꽃과 침묵이 내 눈동자에 깊게 새겨져 있었다. 준호는 부엌에서 조용히 커피를 타며 냉장고에 붙인 메모를 다시 한번 확인했다. 오늘은 늦게 돌아올 거야 라는 짧고 단호한 문구였다. 그의 말투에는 감정이 없었고 오직 일과 책임만이 자리 잡고 있었다. 내 스마트폰에 지영이의 메시지가 도착했다. 오늘 저녁 우리 집으로 와. 새로운 와인들이 기다리고 있어. 나는 미소를 지으며 답장을 보냈다. 고마워. 갈게. 린넨 셔츠를 입고 소매를 살짝 걷었다. 모래빛 팬츠와 섬세한 레이스 속옷 세트가 내 몸을 감싸며 은목걸이가 목에서 살랑거렸다. 손목과 귀 뒤에는 장미와 레몬 향수를 뿌려 기분을 더욱 고조시켰다. 낮은 굽에 가죽 뮤를 신고 집을 나섰다. 지영이의 한옥에 도착하자 지우는 부엌에서 바쁘게 요리를 하고 있었다. 그의 팔목에는 오븐에서 생긴 상처가 희미하게 남아있었고 그의 눈빛은 오늘도 진지했다. 지은, 그가 나를 부르며 옆에 앉았다. 그의 천이 옷 사이로 전해져 내 심장이 살짝 뛰었다. 거실에서는 준호와 지영이가 안동장인 축제 사진을 보며 웃고 있었다. 지영이는 준호에게 몸을 기대며 그의 무릎 위에 손을 살짝 얹었다. 나는 그 모습을 외면하며 침묵을 지켰다. 요리 좋아해? 지훈이 조용히 물었다. 그의 목소리는 내 발목에 묶인 실처럼 나를 붙잡았다. 노력 중이야? 나는 대답했다. 그는 미소 지으며 말했다. 넌 원하는 걸 다 시도하는 것 같아. 나는 와인을 한 모금 마셨다. 준호는 알아채지 못했다. 디저트로 꿀과 호두를 얹은 구운 배가 테이블에 놓였다. 지훈은 포크를 내려놓고 내 손 가까이로 손을 옮겼다. 닿지 않았지만 가까웠다. 우리 사이의 공기가 속삭임처럼 얇아졌다. 경계의 게임이었다. 몸이 이기고 말았다. 테라스에 나가자. 오늘 밤 정말 좋아. 지영이가 말했다. 그녀가 와인병과 잔을 들고 준호가 따라 나섰다. 나는 지훈과 복도에 남았다. 좁고 나무와 비누 향이 섞인 공간이었다. 어제 생각했어. 그가 조용히 말했다. 안 되는 걸 알면서 그리고 내 몸에 기대듯 다가왔다. 나는 대답하지 않고 숨을 내쉬었다. 그는 살짝 내 귀에 입을 대며 속삭였다. 이 향수 위험해. 목덜미가 전기로 떨렸다. 테라스에서는 준호가 숫자 이야기를 하며 열정적으로 말하고 나는 투명인간처럼 느껴졌다. 지영이는 너무 가까이서 웃었고 지훈은 내 뒤에 서서 닿지 않을 거리지만 허리 가까이에서 따뜻함을 내뿜었다. 그의 손은 내 몸에서 동전 하나 떨어진 곳에 있었다. 단 한 동전 거리. 세로 무늬가 들어간 스타킹이 종아리 위로 당겨지고 은목걸이는 미묘하게 흔들렸다. 우리 사이 침묵은 척추를 타고 무릎까지 내려와 자리 잡았다. 춤추자 지영이가 느린 음악을 틀며 말했다. 그녀가 준호를 끌어당겼다. 그는 마지못해 2초만 저항했지만 곧 따라 나섰다. 나는 앉아서 와인잔을 들고 있었고 지훈이 손을 내밀었다. 받아줘. 나는 못 쳐. 내가 이끌게. 일어나서 그의 손을 잡았다. 그의 손이 허리에 닿았다.
낮고 예의 바른 접촉이었다. 내 몸은 숨을 쉬었다. 처음 몇 걸음은 불안했지만 그가 리듬을 잡자 나는 그냥 맡겼다. 그의 이마는 충분히 떨어져 있었지만 눈빛은 나를 붙들었고 손바닥에 온기가 잊었던 언어를 되살렸다. 음악이 끝났지만 우리는 서둘러 손을 놓지 않았다. 지영이가 박수를 치고 준호는 나를 보지 않고 미소 지었다. 우린 밤새도 할 수 있어. 지훈이 속삭였다. 나는 거의 그래라고 말할 뻔했다. 부엌에서 지영이가 커피를 준비하고 있었다. 나는 창문에 비친 내 모습을 바라봤다. 두 눈이 다시 내 눈처럼 보였다. 지훈은 카운터에 기대. 그는 널 못 봐. 그는 내 남편이야. 그런데 너 지금 진짜로 있어. 무방비로 솔직하고 부드럽게. 그 말에 나는 흔들렸다. 커피가 마법을 깨뜨렸지만 밤은 늦게 끝났다. 차 안에서 준호는 침묵했다. 그의 손은 평화로웠고 아무것도 변하지 않은 듯 했지만 모든 게 달라져 있었다. 집에 돌아와 슬리퍼를 벗고 차가운 타일 바닥에 맨발로 섰다. 레이스 셔츠는 내 피부에 비밀처럼 달라붙었다. 손가락으로 은목걸이를 만졌다. 핸드백에서 전화가 진동했다. 아직도 내 향기가 난다. 메시지가 떴다. 나는 바로 답하지 않았다. 준호의 등 돌린 모습이 눈에 들어왔다. 나는 그를 신성하게 지켰던 그 등 뒤를 오래 보아왔다. 이게 과연 가치 있는 일일까? 다음 날 아침 나는 달라져 있었다. 아침 햇살이 부드럽게 창문을 통해 방 안으로 스며들었다. 나는 침대에 앉아 천천히 머리를 풀며 지난밤의 기억들과 마주했다. 내 몸에는 아직도 지훈의 손길이 남아있었고 그의 온기가 피부 깊숙이 스며든 듯했다. 하지만 동시에 마음 한구석에는 무거운 죄책감과 불안이 자리 잡았다. 주방 문이 살며시 열리며 준호가 조용히 들어왔다. 그는 넥타이를 느슨하게 풀고 눈가에 피곤함이 묻어 있었다. 그가 나에게 다가와 조심스레 물었다. 괜찮아?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를 지으려 했지만 목소리는 떨렸다. 응, 괜찮아. 하지만 그 말에 나 자신도 설득되지 않았다. 준호는 커피를 내밀며 말했다. 오늘은 일찍 나가야 해. 회의가 많아. 그의 말투는 여전히 무심했지만 어딘가 모르게 쓸쓸함이 배어 있었다. 나는 커피를 받아들고 그의 등을 바라보았다. 그 등 뒤에 숨겨진 무언가가 내 마음을 아프게 했다. 그날 낮 나는 밖으로 나가 통영의 조용한 카페에 앉았다. 창밖으로 보이는 바다는 잔잔하게 출렁이고 바람은 따뜻했다. 그러나 내 내면은 폭풍처럼 흔들리고 있었다. 핸드폰이 진동하며 지영이의 메시지가 도착했다. 오늘 밤 우리 집에서 다시 만나요? 이번에는 더 솔직해질 거야. 나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답장을 보냈다. 알겠어. 갈게. 저녁이 되자 나는 다시 지영이의 한옥에 도착했다. 오늘은 어제와 달리 조금 더 긴장되고 설레는 마음이 있었다. 검은 실크 원피스 대신 짙은 자주색의 실크 블라우스와 부드러운 벨벳 스커트를 입었다. 발에는 은은한 광택이 나는 검은 구두를 신고 목에는 얇은 은목걸이를 걸었다. 머리는 자연스럽게 흘러내리도록 풀었고 입술에는 연한 장밋빛 립스틱을 발랐다. 지영이는 반갑게 나를 맞이하며 웃었다. 오늘 밤은 다를 거야, 지은아. 우리 모두 솔직해질 시간이야. 부엌에서는 지훈이 요리 중이었고 그의 눈빛은 여전히 나를 향해 있었다. 준호는 조금 늦게 도착했다. 그의 얼굴에는 피곤함과 함께 묘한 긴장감이 서려 있었다. 그는 나를 바라보았지만 말은 없었다. 우리는 어색한 침묵 속에서 자리를 잡았다. 식사가 시작되고 대화는 점점 깊어졌다. 지영이는 우리 각자의 비밀과 갈망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러우면서도 강렬했고 그 말들은 마치 우리 마음속 깊은 곳을 건드리는 듯했다. 지훈은 내 손을 살짝 잡으며 속삭였다. 너는 진짜 자신을 숨기고 있는 거야, 지은아. 그걸 알아야 해. 나는 그의 눈을 바라보며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무너지는 것을 느꼈다. 준호는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 창밖을 바라보았다. 이대로는 안 돼. 그는 낮게 말했다. 우린 뭔가를 결정해야 해. 그의 목소리는 단호했지만 그 속에는 불안과 두려움이 숨어 있었다. 그 순간 지영이가 와인을 따라주며 말했다. 우리 모두 선택의 기로에 서 있어. 진실을 마주할 용기가 필요해. 방 안의 공기는 무겁고 긴장감으로 가득 찼다. 나는 깊은 숨을 들이쉬고 내 안의 불안을 마주했다. 그리고는 조용히 말했다. 나는 변하고 있어.
그리고 그게 무서워. 모든 시선이 나에게 집중되었다. 그때 갑자기 문이 쾅 하고 열리며 누군가가 들어왔다. 모두가 놀라 고개를 돌리자 그곳에는 낯선 여자가 서 있었다. 그녀의 눈빛은 강렬했고 입술에는 미묘한 미소가 떠올랐다. 지은 씨, 정말 오랜만이에요. 그녀가 천천히 다가오며 말했다. 그 말에는 무언가 숨겨진 의미가 담겨 있었다. 나는 숨을 죽이고 그녀를 바라보았다. 방 안의 모든 분위기가 순식간에 바뀌었다.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될 것만 같았다. 창문 틈으로 들어온 달빛이 낯선 여자의 얼굴을 은은하게 비추었다. 그녀의 이름은 수진이었다. 검은 머리칼은 자연스럽게 어깨 위로 흘러내렸고 짙은 와인색 원피스가 그녀의 우아한 실루엣을 더욱 돋보이게 했다. 발끝에는 살짝 굽 높은 구두를 신고 있었고 목에는 얇은 은 체인이 반짝였다. 그녀의 눈빛은 깊고도 불가사의한 빛을 품고 있었다. 수진 씨, 지영이가 놀란 표정으로 입을 뗐다. 도대체 어떻게 여기까지... 수진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오랜만이지요. 하지만 오늘 밤 이곳에 온 이유가 있어요. 지은 씨와 꼭 이야기해야 할 게 있거든요. 방 안은 갑작스러운 긴장감으로 숨 막힐 듯 조용해졌다. 준호는 무거운 표정으로 수진을 바라보았고 지훈은 입술을 살짝 깨물었다. 나만은 심장이 터질 듯 뛰면서도 눈앞에 펼쳐진 이 비밀스러운 순간을 놓칠 수 없다는 생각에 몸을 굳혔다. 나는 조심스레 자리에서 일어나 그녀에게 다가갔다. 수진 씨, 왜 여기 온 거예요? 무슨 일이죠? 수진은 고개를 숙이며 작은 상자를 꺼냈다. 이건 당신에게 전해달라는 부탁을 받은 거예요. 아주 오래전 당신과 관련된 누군가가 남긴 것이라고 하네요. 상자 위에는 섬세한 자수로 진실이라는 한자가 수놓아져 있었다. 나는 손을 떨며 뚜껑을 열었다. 안에는 오래된 편지들과 작은 목걸이, 그리고 낡은 사진 한 장이 들어있었다. 사진 속에는 젊은 시절의 지영이와 한 남자가 함께 있었다. 그 남자는 지훈과 닮았지만 어딘가 낯선 분위기를 풍겼다. 편지를 펼쳐 읽기 시작했을 때 내 눈에 한 문장이 선명하게 박혔다. 사랑과 배신은 한 끗 차이, 하지만 진실은 언제나 시간을 넘어 빛난다. 내가 읽는 동안 방 안은 점점 무거워졌고 모든 이들의 시선이 내게 집중되었다. 준호가 침묵을 깨며 낮게 말했다. 이게 무슨 뜻이지? 수진이 고개를 들며 대답했다. 모든 것은 과거와 연결되어 있어요. 당신이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것들 뒤에 숨겨진 진실이요. 지영이는 떨리는 손으로 와인잔을 꽉 쥐었다. 그럼 우리가 지금까지 믿었던 건? 수진은 미소를 띠며 말했다. 깨져야 할 환상일 수도 있고 새로운 시작의 씨앗일 수도 있죠. 나는 목소리를 가다듬고 물었다.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 건가요? 수진은 나지막이 답했다. 당신의 마음이 가리키는 대로. 하지만 기억하세요. 어떤 선택도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걸. 그 순간 바람이 창문을 흔들며 촛불을 깜빡이게 했다. 방 안의 어둠이 깊어지며 우리 모두는 다가올 운명을 직감했다. 이 이야기는 이제 시작일 뿐이에요. 수진이 마지막으로 속삭였다. 나는 그 말에 가슴이 서늘해지는 걸 느꼈다. 그리고 머릿속에 한 가지 질문이 맴돌았다. 과연 나는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아침이 밝자 통영의 바다는 잔잔한 물결로 평온함을 내뿜었지만 내 마음속은 여전히 뒤숭숭했다. 수진이 남긴 상자와 편지가 내 머릿속을 맴돌았고 그 의미를 곱씹을수록 혼란은 깊어졌다. 나는 거울 앞에 서서 진지한 눈빛으로 나 자신을 바라보았다. 내가 알고 있던 내가 맞는 걸까? 그날 오후 나는 평소와는 달리 옅은 베이지색 블라우스와 짙은 청색 청바지를 입었다. 머리는 자연스럽게 풀어 흐트러진 듯 보이게 했지만 그 속에는 묘한 긴장감이 감돌았다. 발에는 편안한 흰색 운동화를 신었다. 심플하지만 어딘가 모르게 신경 쓴 티가 나는 스타일이었다. 집을 나서 통영의 작은 골목길을 따라 걸었다. 바람은 차가웠지만 나는 그 차가움 속에서 오히려 마음의 결정을 내리고 싶었다. 핸드폰이 진동하며 지영이에게서 메시지가 왔다. 오늘 저녁 다시 모이자.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시간이야.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다. 그래, 나도 필요해. 저녁이 되자 우리는 다시 지영이의 한옥에 모였다. 이번에는 분위기가 어제와 달리 한층 무거웠다. 지영이는 짙은 와인색 드레스를 입고 있었고 머리는 완벽하게 말끔히 다듬어져 있었다.
그 눈빛은 결연했고 그녀 자신도 이번 이야기가 쉽지 않을 것임을 알고 있었다. 준호는 셔츠 위에 어두운 재킷을 걸치고 있었고 지훈은 차분한 표정으로 우리를 바라보았다. 나는 긴장된 손으로 와인잔을 쥐었다. 그 순간 수진이 남긴 편지와 사진 속 이야기가 다시 떠올랐다. 지영이가 입을 열었다. 우리는 서로에게 솔직할 필요가 있어. 숨기는 건 이제 끝내자고. 그녀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준호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맞아. 우리 모두에게 숨겨진 비밀이 있는 것 같아. 나는 깊은 숨을 들이쉬며 말했다. 나도 말할게. 사실 지난 몇 달 동안 내 마음속에 큰 변화가 있었어. 그리고 그게 우리 모두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걸 알게 됐어. 그때 지훈이 천천히 손을 내밀며 말했다. 너와 함께한 시간들, 그 모든 순간들이 나에게 특별했어. 하지만 이제는 진실을 마주해야 할 때야. 우리의 대화는 점점 깊어졌고 각자의 감정과 고백이 섞여 방 안의 공기는 점점 뜨거워졌다. 하지만 그 속에서도 미묘한 긴장감은 사라지지 않았다. 갑자기 문 밖에서 희미한 노크 소리가 들렸다. 모두가 고개를 돌렸다. 지영이가 문을 열자 한 남자가 서 있었다. 그는 젖은 머리카락과 헝클어진 옷차림으로 마치 비바람을 뚫고 온 듯했다. 미안해요. 늦었죠. 그가 숨을 고르며 말했다. 내가 꼭 이 말을 해야 했어요. 모두가 그의 말을 기다리는 가운데 그는 무겁게 입을 열었다. 내가 알고 있던 진실은 사실과 달랐어요. 그리고 그 진실이 모두의 삶을 바꿀 거예요. 방 안의 공기는 다시 한번 얼어붙었다. 우리는 모두 그가 전할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다. 그리고 그 순간 나는 깨달았다. 진짜 이야기는 이제부터 시작이다. 어둠이 내려앉은 통영의 밤바람이 한옥 처마 끝에서 살랑거리며 낮게 속삭였다. 그 남자가 들어서자마자 방 안의 공기는 더욱 무거워졌고 나도 모르게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그의 젖은 검은 머리칼이 이마를 덮었고 흐트러진 셔츠 자락이 긴장된 어깨를 감싸고 있었다. 미안해, 진짜 늦었어. 그는 숨을 고르며 내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나는, 이름은 태현이야. 방 안의 모든 시선이 그에게 집중되었다. 지영이는 살짝 몸을 뒤로 빼며 태현 씨, 무슨 일이죠? 왜 갑자기 나타난 거예요? 라고 물었다. 태현은 깊은 한숨을 내쉬며 말했다. 나는 그동안 숨겨왔던 진실을 알려야 해요. 이건 단순한 비밀이 아니에요. 모두의 삶을 뒤흔들 거예요. 나는 그의 말을 듣고도 믿을 수 없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거짓이 없었다. 무슨 진실인데요? 내가 조용히 물었다. 태현은 상자에서 한 장의 오래된 사진을 꺼내 보였다. 그 사진 속에는 젊은 지영이와 또 다른 남자가 함께 있었다. 이 남자가 바로 내 형이에요. 그리고 이 사진은 과거에 숨겨진 사건의 단서입니다. 준호가 얼굴을 굳히며 말했다. 그 사건이 우리 관계와 무슨 상관이 있다는 거죠? 태현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을 이었다. 과거에 일어난 일들이 지금 우리에게 영향을 주고 있어요. 그리고 그 진실을 알게 되면 모두가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될 거예요. 지우는 손가락을 꼭 쥐며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까지 믿었던 것들이 모두 거짓일 수도 있다는 건가요? 라고 물었다. 수지는 태현 옆에 다가가 그의 손을 살며시 잡았다. 우리는 모두 그 진실을 받아들일 준비를 해야 해요. 그게 쉽지 않을지라도. 나는 혼란스러운 마음을 가다듬으며 생각했다. 과연 나는 이 진실을 마주할 용기가 있는가? 그때 지영이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이제 우리 모두에게 중요한 선택이 남았어. 이 진실을 받아들이고 다시 시작할 것인가, 아니면 과거에 머무를 것인가. 모두가 침묵 속에서 각자의 마음과 싸우고 있었다. 방 안에는 무거운 긴장감과 동시에 묘한 기대감이 감돌았다. 바깥에서는 바람이 더욱 세차게 불어왔고 촛불은 흔들리며 그림자를 벽에 길게 드리웠다. 나는 깊은 숨을 들이쉬고 결심했다. 나는 진실을 마주할 거야. 그리고 그 선택이 무엇이든 책임질 거야. 그 말과 함께 방 안에 새로운 불꽃이 피어오르기 시작했다. 우리 모두의 운명이 그 순간부터 달라질 것임을 알면서도 누구도 그 불꽃을 막지 못했다. 봄비가 잔잔히 내리던 어느 저녁, 통영의 좁은 골목길은 촉촉하게 젖어 있었다. 나는 검은색 레이스 블라우스와 은은한 광택이 도는 진회색 스커트를 입고 있었다. 발끝에는 은빛 장식이 달린 낮은 굽 구두를 신었고 목에는 작은 진주 목걸이를 걸었다. 머리는 살짝 웨이브를 넣어 자연스럽게 흘러내렸다. 은은한 장미향이 코끝을 간지렸다.
그날 밤 우리는 지영이의 한옥에 모였다. 분위기는 전보다 더 묵직했고 각자의 표정은 무거웠다. 지훈은 검은 셔츠에 짙은 청바지를 입고 있었고 준호는 다소 피곤한 기색을 숨기지 못했다. 수진과 태현도 함께였다. 모두가 지난 며칠간의 진실과 마주하며 무언가를 결심한 듯했다. 식사가 시작되고 조용한 대화가 이어졌다.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각자의 갈등이 폭발 직전이었다. 나는 와인잔을 손에 쥐고 조용히 말했다. 우리 이젠 숨기지 말자. 서로에게 솔직해지자. 지영이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맞아. 이젠 진짜 우리가 원하는 게 뭔지 말할 때야. 준호가 한숨을 쉬며 입을 열었다. 난 그동안 우리 사이에 뭔가 놓치고 있었다는 걸 느꼈어. 그리고 그게 나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영향을 미쳤다는 것도. 지훈은 눈을 감았다가 떴다. 나는 지은 씨에게 솔직해지고 싶었어. 하지만 쉽지 않았어. 이제는 그게 후회돼. 수진과 태현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묘한 미소를 주고받았다. 우리 모두가 각자의 상처를 가지고 있다는 걸 알게 됐어. 그리고 그 상처가 우리를 이렇게 만들었지. 나는 깊은 숨을 들이쉬며 말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 모두가 함께 앞으로 나아갈 방법을 찾아야 해. 그때 갑자기 창밖에서 누군가의 발자국 소리가 들려왔다. 모두가 놀라 고개를 돌렸다. 문이 천천히 열리며 한 남자가 들어왔다. 그는 낯익은 얼굴이었지만 이번에는 전과 달리 어딘가 달라 보였다. 지은 씨, 여러분, 저도 이 이야기의 일부예요. 그가 조용히 말했다. 나는 그의 눈빛에서 진심과 결심을 읽었다. 그리고 알았다. 이 밤은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이라는 것을. 우리 모두가 서로를 바라보며 앞으로 나아갈 길을 함께 모색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 순간 나는 마음속 깊은 곳에서 새로운 희망이 피어나는 것을 느꼈다. 하지만 그 희망 속에는 아직 풀리지 않은 비밀과 앞으로 닥칠 시련이 숨겨져 있었다. 나는 그 모든 것을 마주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이제 진짜 이야기가 시작된다. 새벽녘 통영의 바다는 잔잔한 물결로 속삭이고 있었다. 나는 짙은 남색 실크 원피스를 입고 있었다. 어깨선이 살짝 드러나도록 디자인된 원피스는 내 피부를 부드럽게 감싸며 은근한 관능미를 자아냈다. 발끝에는 검고 매끈한 굽 높은 구두를 신고 목에는 작은 은목걸이를 걸었다. 머리는 자연스러운 웨이브로 흘러내렸고 입술에는 연한 복순가빛 립스틱을 발라 부드럽게 빛났다. 한옥의 작은 거실 촛불이 흔들리며 벽에 그림자를 드리웠다. 우리는 모두 긴장된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보았다. 그날 밤 모든 진실이 드러날 것임을 모두가 알고 있었다. 준호가 조용히 입을 열었다. 우리 이제 끝을 내야 할 것 같아. 이대로 계속 숨기면 우리 모두가 결국 다칠 뿐이야. 지영이는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 지은아. 우리는 서로에게 솔직해져야 해. 나는 숨을 깊게 들이쉬고 말했다. 그래, 나는 이제 더 이상 숨지 않을 거야. 내 마음이 가는 대로 살 거야. 그 순간 문이 천천히 열리며 수진이 들어왔다. 그녀의 눈빛은 결연했고 손에는 봉투 하나를 들고 있었다. 이건 마지막 퍼즐 조각이에요. 이제 진실이 완성될 거예요. 봉투를 열자 오래된 편지 한 통이 나왔다. 편지 속엔 우리가 몰랐던 과거의 비밀과 함께 앞으로의 방향을 암시하는 메시지가 적혀 있었다. 모두가 숨을 죽이고 편지를 읽었다. 그리고 그 순간 불현듯 창밖에서 멀리서 들려오는 사이렌 소리가 방 안을 가득 채웠다. 마치 다가올 운명을 알리는 듯한 소리였다. 나는 내 손을 쥐고 결심했다. 이제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야. 우리 모두 각자의 길을 가겠지만 오늘 밤 이 순간은 절대 잊지 않을 거야. 준호가 내 손을 잡으며 속삭였다. 지은아, 네가 행복하다면 그게 가장 중요해. 창문 너머로 비치는 달빛 아래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묵묵히 새로운 미래를 향해 나아갈 준비를 했다. 그러나 아직 밝혀지지 않은 어두운 그림자가 우리를 조용히 따라오고 있었다. 이 이야기는 끝이 아니다. 진짜 미스터리는 이제부터 시작된다.